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일회성의 텔레비전 2 김규. 몇 년 전 미국 디트로이트시의 프리지는 텔레비전을 습관적으로 시청하는 가족이 일시적으로 시청을 중단했을 때 나타나는 행동상의 변화를 조사한 일이 있다. 120세대에게 30일간 텔레비전 시청을 완전히 중단하고 그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를 보고해주면 500불을 지불하겠다는 제의를 했다. 그들 중 93세대는 어떤 대가로도 텔레비전을 멀리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내왔으며 나머지 27세대 중 5세대만이 과감하게 1개월간 텔레비전 금단 상태에 들어갔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은 다음과 같은 병적 증상이었다. 담배, 음주, 섹스의 증가, 심한 우울증, 신경과민증, 인간관계의 악화, 커뮤니케이션의 단절 현상 등이었다. 그야말로 텔레비전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다. 어린이가 받는 상처. 해마다 수많은 어린이들이 텔레비전으로 조건지어진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있다. 다양한 인식 능력을 가진 갓난아기들의 귀와 눈의 텔레비전 음향은 너무 강하며 명밀하는 색채 화면은 지나치게 자극적이다. 유전인자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짐작되는 생존을 위한 원초적인 능력은 텔레비전의 지나친 자극에 의해 자연스러운 발육이 저해당하며 텔레비전이라는 양어머니는 끊임없이 안아주고 이야기하고 놀아주는 찐어머니의 역할을 차단한다. 많은 아동 심리학자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텔레비전에 의한 유아의 정신장애 현상은 계속 같이 살아야 되는 텔레비전 양어머니에 의해 점점 더 심해갈 뿐이다. 대학 교육적 측면에서도 매일 밤 수많은 폭력 장면과 살인행위, 감각적인 쇼나 저속한 코미디, 격한 스포츠 장면을 보는 어머니의 정신적, 정서적 충격은 뱃속의 어린이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텔레비전 핵분열의 저자 르네 벨지는 유아가 만족하는 대상이 어머니로부터 텔레비전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심지어는 유아가 켜있지 않은 텔레비전 수상기에까지 애착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다. 인간은 다른 생물과 달리 본능이 파괴되어 태어나는 유일한 동물이다. 프로이트가 말한 불완전한 상태에서 이 세상에 던져지는 것이다. 일반 대중들은 본능적으로 외계에 적응해 가는 데 비해 인간은 너무도 적응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부모의 보호는 절대적이다. 그러나 새로운 매체 환경의 탄생으로 부모와 어린이 간의 거리는 우려할 만큼 멀어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어린이의 정신적인 상처는 깊어만 가고 있다. 어린이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애정에 찬 어머니와 눈을 맞대고 응석을 부리는 시간이다. 그리고 이것은 체감적인 감수성으로 음성의 모방이나 언어 습득의 과정이 된다. 텔레비전이라는 양 어머니는 무반응의 차이찬 매체이며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일방적인 과잉자극으로 고립감을 조장하며 소극적인 외부 접촉 성향을 기르고 결과적으로는 어린아이의 인지발달을 저하시킨다. 동물학자 콘라드 로렌츠는 오리나 기러기처럼 어미의 보호기간이 짧은 조류의 새끼는 부화 후 곧 가까이 있는 움직이는 큰 물체를 어미로 알고 따라다니면서 흉내낸다는 인프린팅 현상을 밝혔는데 이러한 현상은 포유류 동물에도 일어난다는 것이다. 인간은 생후 1년간은 대뇌 신피질의 발달이 별로 없고 그 대신 구피질계의 역할이 중심이며 그 시기가 다른 포유류 동물처럼 생존을 위한 기초적인 낙석, 인프린팅의 시기이다. 텔레비전은 살아서 움직이는 물체도 아니며 반응을 나타내거나 서로 접촉할 수 있는 생물도 아니다. 따라서 텔레비전은 부모로서 인프린팅 될 수 없으며 된다 하더라도 비정상적이므로 심리적 상처의 원인이 되고 만다. 또 환경생태학자 프레드릭 페스타도 인간의 뇌는 태아기의 유전정보에 의해 이미 많은 부분이 형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뇌세포의 결합도 주로 생후 3개월간 거의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뇌피질의 배선망은 거의 초기에 형성되며 그 이후에 들어오는 자극은 코드화되어 기억으로 남을 뿐이라는 것이다. 로렌츠의 인프린팅 시기는 페스타의 배선망 형성 시기에 해당하며 어린이를 둔하다고 생각하여 이 시기에 아무 자극이나 마음대로 들어오도록 방치해두면 나쁜 각인이 새겨진다는 것이다. 부모의 사랑, 방 안의 분위기, 소리와 빛 등 모든 환경적 요소가
요소가 직접 어린아이의 대뇌에 각인되어 그 이후의 성장과 학습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한다. 하루 종일 부단히 침입해오는 텔레비전의 변화하는 소리와 빛, 그것은 누워있는 어린아이의 감각을 통해 뇌세포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자극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는 텔레비전을 자장가로 이용하고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어린아이에게 텔레비전을 보이는 시기는 생후 2개월에 42%, 3개월이 되면 61%로 증가한다고 한다. 젖을 먹일 때 텔레비전을 본다고 대답한 어머니도 60%를 넘으며 5개월이 되면 텔레비전을 같이 보는 어린이도 어느 정도 반응을 나타내게 되고, 첫 돌 때에는 광고를 보고 손뼉을 치는 현상도 하나다고 한다. 이리하여 피부를 접촉하거나 눈을 서로 마주치는 일, 음성을 주고받는 일이 없어지고 텔레비전이 어머니가 되는 텔레비전 세대라고 하는 새로운 유형의 인류가 탄생하는 것이다. 습관을 깨뜨려라. 일상생활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텔레비전 세대의 행동적 특징을 시청 관습을 깨뜨리는 법의 저자 조안 윌스키는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1. 학교에서 기가에 바로 텔레비전을 켜는 아이. 일요일과 일요일에 주로 일요일을 주로 텔레비전 앞에서 보내는 아이. 3. 시간이 있으면 무엇보다 먼저 텔레비전부터 켜는 아이. 4.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텔레비전을 보는 아이. 5. 놀 때도 텔레비전을 켜놓는 아이. 6. 프로그램이 재미없다고 투덜대는 아이. 7. 텔레비전 광고에서 본 장난감이나 음식에 대해 트집을 부리는 아이. 8. 전기나 전자식 장난감을 좋아하는 아이. 9. 밤 10시까지 잠자리에 들기 싫어하는 아이. 10. 식사 때 텔레비전을 켜놓는 아이. 11. 식사 때 텔레비전을 주로 화제로 삼는 아이. 12. 생활 시간을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맞춰 조절하는 아이. 이상에 해당하는 아이는 손색 없는 텔레비전 세대에 속한다. 미국의 전형적인 텔레비전 세대는 주당 평균 30시간가량 텔레비전을 본다고 하는데, 이 정도는 우리 주변에도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또 텔레비전 앞에 있는 한 밖에서 교통사고를 당할 염려도 없고 말썽도 부리지 않으므로 일부러 텔레비전 시청을 권장하는 부모도 늘어가고 있다. 태어날 때부터 텔레비전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아이는 없다. 다만 좋아하도록 습관이 될 뿐이다. 이 사실은 부모가 시청 때도나 시청 시간을 잘 선도하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습관지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준다. 거의 결정적인 연구 결과의 하나는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 아이들보다 적게 보는 아이들이 행실도 착하며 지능도 높고 학업 성적도 좋다는 사실이다. 부모의 시청 시간과 아이들의 시청 행위 간에도 깊은 관계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장시간 시청하는 가족일수록 가족 간의 대화나 단란한 분위기, 여러가지 가족끼리 하는 공동행위가 적다. 텔레비전과 관계가 멀수록 좋은 가정이 된다. 선진국에서는 전자시대에 들어서면서 컴퓨터 증후군이니 비디오 증후군이니 하여 예전에 없었던 여러가지 병적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텔레비전 증후군은 아주 심각하다. 어린 시기의 사회와 가정은 평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어린이를 부정적인 텔레비전 환경 속에 방치해둔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될 말이다. 어린이 자신들은 스스로 대책을 강구하거나 자기를 보호할 힘이 없으며, 따라서 부모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방송국의 통제나 외부의 타율 규제보다 보는 사람들 스스로의 자율이 가장 효과적이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 같다. 부모란 역할은 가장 신성하고 뜻깊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일인데, 인류는 한 번도 부모의 적성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일이 없는 것 같다. 끝.